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맞벌이 부부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공무원입니다. 결혼 전에는 비혼주의자였고, 김지영의 책과 같은 여성 인권, 가부장적 시댁 문화, 딸들 차별 등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정적인 부부들을 보며 왜 결혼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사랑으로 결혼했기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부들을 보며 결혼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해서 결혼이란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매일 싸우고 화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대한민국 평범한 중년 부부라고 생각됩니다. 적당히 싸우고 화해하며 적당히 서로 이해하며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중년 부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들은 아빠에 대한 불평이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야기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엄마는 다소 복잡한 경우였지만 친모와 시어머니, 즉 할머니와 사돈이 동시에 병에 걸려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던 시기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엄마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울며 아빠와 대토론을 하다가 외할머니는 요양원에, 친할머니는 집에 돌보러 데리고 오려고 결정했어요. 그 결정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빈틈없이 회자되며 살아가는 아픈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가 서운함을 느끼면 측은해서 아프게 하며 괴롭히는 모습이 가슴 아파요. 집안의 고발 풀기 같은 일종의 전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맞벌이 부부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공무원입니다. 결혼 전에는 비혼주의자였고, 김지영의 책과 같은 여성 인권, 가부장적 시댁 문화, 딸들 차별 등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정적인 부부들을 보며 왜 결혼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사랑으로 결혼했기에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부들을 보며 결혼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헤아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채 집에 머무르는 시어머니와 병관호하는 가운데 엄마는 틈만 나면 아빠와 친할머니 앞에서 호들갑을 떨며 손수 옥상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시집온 것 때문에 세상 불효녀로 불리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결벽증이 있어서 단체 생활을 싫어하고 요양원 같은 곳은 칠석 모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일브레인 하나 있는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려 요양원에 가야 할 때 엄마는 이를 매우 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엇 하나 못하고 요양원에 가게 되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들며 심기가 무겁습니다. 엄마가 어쩌면 불편해하면서도 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대신 내 시어머니를 돌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부 희생하며 모시는 요양원 말곤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디서 선택해야만 하는 엄마가 돈 때문에 외할머니를 요양에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으로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돈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가족을 괴롭히고 계신 것 같아. 아버지의 월급 하나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 같아. 어머니는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있어. 어머니는 속상하신 것 같아. 하지만 당신도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너와 동생이 주말마다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뵙고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에게 위안과 힘이 될 것 같아. 함께 어머니를 이해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야. 예전에는 어린 마음으로 엄마의 고생을 보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통해 사랑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부부끼리 양보하고 서로 신뢰하는 삶이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이후에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은 서로의 존중과 양보,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절에는 서로 양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래요. 만약 부인이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되면 처가에 인사를 드리고 무언가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명절 연휴에 저희 부부 둘이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 명절에 부부가 여행을 가는 걸 반대한다면 설득해야 해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될 거예요. 아마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명절에 여행을 가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 의견보다 아내의 의견을 알아야 해요. 결혼하면 제 삶에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하는데 그건 아내와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남편의 이런 부분이 제일 신뢰가 가는데요. 연애를 하게 된 것도 남편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적어도 여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결혼은 현실이 어려운 일이고 믿음이 깨져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결혼 전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예상치 못한 면이 나타났어요. 한 겹, 두 겹씩 드러내고 있는 저의 남편. 제가 어딘가 맛집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식당 방문 후에는 꼭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좌회계 남편입니다.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 때 저에게는 돈가스를 사주시고 스스로는 굶주렸던 기억이 생생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어머니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괜찮아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것이니까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착하고 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식당 방문에 내가 꼭 함께 해야 하다고만 요구하면 당연하지 라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로 집에서 푹 쉬고 나중에 돌아오자고 했는데 결혼했다고 부모님을 뵈지 않고 서로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시댁은 대대로 제사에 엄격한 집안이니 추석이든 설이든 무조건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결혼 첫 해에는 이런 문제로 원성을 높이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우선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들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도 시댁에 먼저 가거든 그럼 친정에도 보내줘야겠죠. 시어머니의 손을 모조여 넣어 얼마나 크신지요. 제2. 모든 뒷정리와 손님 대접도 해야 하거든요. 나는 결혼한 지 이제 세 번째 해가 되었다. 소위 시댁이라 불리는 남편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친정에 갈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만약 간다 해도 반나절 정도로 짧아졌다. 이렇게 되자 불만스러웠다. 추석이 다가오고 연휴가 길었기에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보자고 시어머니께 말했다. 친정에는 거의 가지 못하거나 가도 몇 시간만 머물고 온다 보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말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집은 제사도 지내지 않는데 왜 내가 왜 나서 해야 하는 거니? 출산하고 내려온 며느리인 나는부터 너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예로부터 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너 같은 며느리가 갔다 간다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준비 어머니께서 부탁드리겠다면 내가 친정에 묶여있다가 뒤늦게 도와드리게. 그리고 지금 내가 아는 한 내가 결혼 전 제사를 지낼 때도 있었지만 너 없을 때 제사는 정말 못할 거라고. 준토요. 네가 없는 줄로 잘 준비 못해 현재 크게 며느리 되어서 심리적인 면부터 당신 집이 제사를 지낸 집안이 아니라서 결혼해도 시댁 문화를 따를 필요가 있다면 제 입장도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너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명절에는 시부모 집에 못 가는 게 이해 못할 만한 일이야? 그럼 우리 집은 네밖에 일손이 없잖아. 션우는 해외로 나가서 공부한다고 명절에도 한동안 한국 못 올 거고 지금 옆에 있는 자식인 딸과 아들이 없을 때 남편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제사를 중요시하는 집이니까 너라도 남편 집 문화에 맞출 거야? 아내는 남편과 함께라니까 남편 집 문화를 따른다는 게 말이 될 거고 도리야? 그런데 왜 신이 떼야지 시도했어야 하는데 여유롭게 너의 자리다 하고 살 거면 왜 결혼했어? 왜 난 좀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동료 부처의 혼조가 더 없어 보이며 소재해야 할 말이 더 없어졌다. 만 안고 바우치에게 드린 것 같아. 하지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보더 지식하면 부모님과 특별히 민감해서 자손이 땅마신지 않도록 조상님들을 위해 제사 소리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아직까지 그 집안은 위로 말이며 너에게 그게 너의 최단위 신선 같고 미신이 되어 셨을지야.
비록 우리 집안 가훈이 그러하다 해도 당신이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결혼 전서 단단히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명절에는 당신 집에 먼저 갔다면 다음번은 우리 집을 먼저 방문하는 등의 약속을 하였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것을 보면 당신은 치매 환자인 것 같다. 명절 문제를 제외하면 나는 약속을 어겼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당신도 공무원이라면 잘 아실 것이다. 우리가 방학 중인 것도 아니고 부서 성격상 휴가를 자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긴 휴가를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다. 명절 때 호자식 시어머니 집에만 가서 시간을 보낸다면 언제 제대로 된 휴가를 가지고 언제 친정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남동생이 유학을 가고 있어서 명절에 외로운 외동딸이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다. 게다가 결혼 후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만일 남자인 당신 집안의 분위기를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절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우리 부부에게 전화해서 놀러오는 시어머니까지 있다.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는 것일지라도 계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은 힘들다. 참고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설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준비하는 식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한 번도 준비해 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엄격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해물요리나 생선튀김 초밥 같은 해산물을 선호하시는 남편을 위해 준비하시는 메뉴에서 아버지를 항상 끌어들이려 하십니다. 그렇게 식사 후에는 다시 더러운 설거지 난이도를 다시 부담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식사에 감사의 뜻을 표현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때로 남편이 도와주려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자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살 수 없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남편의 여동생과 제 남동생이 연애 중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학 중인 남동생과 여동생을 알게 되었어. 남동생은 2년 전부터, 여동생은 4년 전부터 유학을 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식 때 처음 만났지만 놀랍게도 남편과 여동생, 남동생이 같은 나라에서 유학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 신우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보컬과 작곡을 공부하고 있고 남동생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유학 중이야. 두 사람은 상견례 때 만나기 전부터 유학생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고 있었다고 해 얼굴과 이름은 알아볼 정도의 관계였지만 우리 결혼식 당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해 우리 가족들과 시댁이 겹친 운명 같아 보여서 더욱 신기했어. 우리 결혼 3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우와 남편은 가족들 몰래 네덜란드에서 비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지. 귀국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한 것이죠. 드라마에서나 부동 격사돈의 당사자가 직접 되고 보니 처음엔 좀 얼떨떨 하더군요. 그렇지만 뭐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흠뻑 빠져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라서 집안 어른들도 딱히 큰 반대를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이가 제 남동생의 아내가 되거죠. 남동생과 신우의 결혼을 계기로 저와 친정 엄마는 작은 계략을 하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에게 뒤바뀐 시집살이를 하게 선사해주자 그것이었고 너 이번 어버이날도 시댁에 가서 가족 전체 아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미리 전화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번에는 사위까지 드렸다고 크게 한다는데 할 말 없지 뭐 엄마는 아들까지 우리 시댁에 뺏겨서 어떡해요. 내가 미쳤니? 딸 자식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아들까지 시어머니한테 뺏기려고 어림없는 소리. 이제까지 내가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양쪽 집안의 분란만 들고 안 그래도 너도 겨우 참으면서 살이 견디고 있는데 괜히 내가 한 소리 했다. 너 살림 가릴까 봐 겨우 참았다면 아니 시누이가 내며 일이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어디여? 너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벌이 장머리 고쳐 주기에 이보다 더한 기회가 어디 있겠냐? 내가 평생을 모진 시집살이를.
꾹 참다가 보니 하늘만큼 내가 이러니까 내 딸이 이러지 말라고 정말 깊이 내려준 기회 같아서 넌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해서 봐야지. 잘난 척하는 내 시어머니, 대체 언제까지 널 며느리 우기며 명절, 어버이날을 독차지할 거니? 엄마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들어보니 벌써 소심하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남편도 아니고 시댁은 아니고 친정 엄마만 내 편이라고 결론 내리며 돌아왔다. 기다리던 어버이날이 돌아오고 시댁에 가서 보니 신우와 남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아가씨랑 남동생이 아니라 아가씨 남편분도 올 것이라더니 어떻게 된 건지요? 아니야, 우리 채영이 시어머니 말이야. 결혼해서 첫 어버이날이라고 시댁에 먼저 와서 시간을 보내자 했다는데 뭘 말해야 하죠? 서운하지만 알겠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다. 서운할 것 같아요. 사회 둘러보고 첫 어버이날에 딸과 함께 보내다가 딸의 자리를 빼앗긴 셈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에 따라와야 하는 거니까. 아가씨가 구하랑 결혼한 게 아니니 어머님도 서러우시겠지만 알려주세요. 아가씨 자리는 제 남편과 함께 채우겠으니 말해드리라고 하고 식사했다. 준비를 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던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욕주듯 한 말을 그대로 되살려 돌려드리니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훅 내려가는 듯 기분이 상쾌하더군요. 저는 다른 날 같았다면 우거지상을 하고 꿀꿀한 마음으로 시댁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아주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 엄마는 어버이날 다음이 주말이었음도 불어신 우리를 친정에 보내지 않았더군요. 결혼에 처음 하는 어버이날이니 집안 어른들에게 차례로 인사드리라면서 이모님들 내외와 고모님들 내외까지 초대하셔서 걸판지게 잔치를 벌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지, 너희 집안은 보니까 집안 행사나 가족 식사차 안 하는 분위기던데 왜 채영이가 시집가고 나서 그렇게 시끌벅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느냐고. 어버이날 그렇게 정일시댁에 있었는데 바로 연이어 주말까지 며느리를 그렇게 풀려먹으면 몸도 약한 애한테 어떻게 다음날 출근하라고. 아가씨는 저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라 솔직히 출근 개념도 없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새로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과 세트로 그 집안 문화를 따라야 하는 건데 뭐 서운해도 어머님께서 이해하세요. 어참, 그리고 우리 엄마 결혼해서 첫 어버이날이라고 시댁에 먼저 와서 시간을 보내자 했다는데 뭘 말해야 하죠? 서운하지만 알겠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다. 서운할 것 같아요. 사회 둘러보고 첫 어버이날에 딸과 함께 보내다가 딸의 자리를 빼앗긴 셈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집에 따라와야 하는 거니까. 아가씨가 구하랑 결혼한 게 아니니 어머님도 서러우시겠지만 알려주세요. 아가씨 자리는 제 남편과 함께 채우겠으니 말해드리라고 하고 식사했다. 저는 시집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참 아름답게 느꼈다. 명절 때까지 아가씨에게 제수 음식 만드는 법을 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제수 음식 요리 실력은 대한민국 1등이라며 아가씨께 좋은 가풍을 알리고 퍼뜨려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기 위해 아가씨께 비법을 전수해 주길 바라신다고 하셨군요. 집안에 크리스찬도 없고 제사를 번거롭다고 생각해 없애버린 상황에서 갑자기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낯설고 난리스러워 보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님의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가풍을 본받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지내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라시는데 유학에서 한국에 온 아가씨가 시집가서 날마다 명절을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휴까지 시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언제쯤 오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마음에 하지 마세요. 저희는 남동생이라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가야 하는데 제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 가정의 문화에 순응해야 하죠. 결혼했으니까 아쉬운 빈자리는 제가 채워드리겠으니 너무 마음 아프지 마시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곁에서 대화를 듣고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오래간만에 웃다가 호평을 내리셨습니다. 분기턱천하며 불쌍해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추석에 꼭 크게 제를 지냈으면서도 신우를 절대로 자신의 집에 오게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닦을 정도로 결심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명절이나 부모님의 나를 보고 싶어하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일하고 집안일을 다 하느라 내내 쉬지도 못하는 일반적인 가정부인처럼 축하하는 자리에서 모아먹은 후에 신식을 때리는 시어머니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리고 고쳐놓겠다고 하셨다. 저희 남동생과 신우는 결혼하고 첫 추석이나 제사를 모두 시어머니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소생한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명절 때는 사돈의 팔촌과 아주 먼 친척들까지 초대하여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가풍이 제사를 지낸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의 요리 솜씨에 많은 기대가 걸렸어요. 신부들은 참이 얼굴이다 손이다 하는 제주 준비에 열중하며 신부 신우도 마찬가지였고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서 요리를 만드는 일상이었습니다. 신부 신우는 체력이 좋지 않아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서 지칠 정도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이 사건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시동생에게 욕을 하며 시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모님, 우리 아이가 이미 체력이 좋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제사까지 들어 중주해서 명절 내내 아이를 쉬지 못하고 노동을 시킬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어린이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죠. 결혼 전에 가사를 한 경험이 없고 친정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 집에 붙잡아두고 명절인 만큼 노동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우리는 돈도 없지 않나요? 제 딸이 그 집며느리로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명절마다 친정에 제대로 오던 적이 없고 노동만 시키고 허리가 굽는다 해서 봉사했습니다. 아니 괜찮지만 그대가 적어도 한 번 추석 명절에 대동합니다. 이따금 그러는 건 아닌가요? 우리 딸도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대면서 공부만 했어요. 딸이 제대로 시집살이하지 않길 바라서 그 성격으로 키웠어요. 어머님, 우리가 다 아닌가요? 제 딸이 시어머니 집에서 노동을 해도 더 많이 했어요. 온도인데요. 명절에 방문한 사람들의 수합 한번 살펴보면 딸이 건강하고 강인해서 견디는데 시어머니가 다니다 쓰러졌다면? 안타깝겠네요. 그러나 뭐 결혼했으면 뭘 그렇다나요? 고아 청포함하지 않고 명절 동안은 시어머니 집에서 머물러야겠지요. 어찌거 보시니까요? 제 사돈께서 직접 우리 딸에게 한 말씀이 잊으셨네요. 서운해도 참아주세요. 제 며느리도 우리 집안 분위기에 맞게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시댁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요. 제 정을 달게 아닌 다음 주에는 증조 할아버지 제사를 집에서 지낼 거예요. 신우는 당연히 며느리 자격으로 시댁에 소환되어서 제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들고 정리를 하느라 힘들었답니다. 엄마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노역에 종사하는 것이라니. 나 진짜 경수 씨와 이혼하면 모두 엄마 때문이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전복죽이나 삼계탕을 끓여서 병든 딸을 돌봤다고 하니 참말입니다. 코미디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러 만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장소를 물어보니 식당 예약할 필요 없이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집에 도착했더니 놀라운 상차림이 돋보였어요.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들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사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묘한 놀램을 느꼈어요. 친정 엄마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둘이서 조용히 눈치를 주고받았죠. 시어머니는 챙겨주시고 싶은 마음에 이번 기회로 시댁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동을 받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 사람이야말로 먼저 행복해야죠. 저희부터 청송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쌓인 것이란 건 계속해서 말해 드리는 것 알아요. 이제는 정말 며느리로서 명절에 고생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부활시킨 재산은 없애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나 옷차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시집살이가 어려웠던 기억을 이제 다 버리려 합니다. 부인과 함께 소중한 딸자식들을 위해 노력하고 남의 딸 며느리를 소중히 대해주고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부인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없애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가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제안할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이고, 진정으로 좋은 결심을 했어요. 정말 화통한 며느리인가 봐요. 제가 하는 애여서 대체 누굴 닮은 성질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이게 사부인 성격을 그저 꼭 빼닮았네요. 제가 음식 수시 하나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데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을 담아서 거하게 한상 차렸으니 많이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날 저와 엄마는 정말 기분 좋게 배 터지게 식사를 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 저에게 관두라고 말한 시어머니셨죠. 아유, 저 기분 좋게 식사했는데 뒤쪽 라면 먹은 거 제대로 살로 안 간다. 내가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지. 오늘은 내가 너랑 사돈 어른께 사주하는 의미로 준비한 식사가 기분 좋게 식사하고 쉬다가 저 어머님이나 모셔다 드리렴. 그리고 앞으로 설거지는 내 남편이랑 시아버지를 시키자. 아야, 평생 일만 하면서 사는 거 나도 이젠 지치고 이제 남자들도 좀 도우면서 살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남의 직며느리가 되어서 시집살이 하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참 사람이 개과천선하면 싹 바뀐다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경우였죠. 아무리 모질고 독한 사람이어도 자기 딸이 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 생각 달리하게 된 게 틀림없었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약속대로 명절마다 제가 친정에 먼저 가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안 제사도 많이 줄여서 합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먼 친척분들에겐 제사나 명절에 오지 마라 달라 간곡히 부탁드려서 음식을 만드는 양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명절에 친정 먼저 들리고 시댁에 가도 반절 이상 제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우의 제 남동생 부인은 친정 어머니를 도와 제수 음식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도 요리 솜씨가 좋아서 처가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신우와 남동생은 친정으로 이동하게 돼요. 2년에 한 번씩 명절 연휴에 부부가 갈 수 있도록 양과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부부와 남동생 부부는 번갈아 가며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격사돈이 되고 보면 이런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간의 약속을 미리 해서 번갈아 가며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집으로 들이닥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번갈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격사돈이라는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참으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딸이 시집 살기를 보며 생각이 바뀌셔서 양가 집안의 화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요. 역지에서의 삶은 간단하고 익숙한 속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렵고 주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갑자기 삶이 변화했을까요? 저 또한 결혼 전에는 엄마의 결혼 생활이 답답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현실은 달라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만한 소리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마련해 주시는 상차림으로 식사를 하고 나오며 집으로 모셔드는 길에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 보니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아이 오늘따라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참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죠.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것을 다짐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늘 답답한 시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이해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병에 걸렸을 것이 많아 1,000원으로 격사돈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아마 너와 나와 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라고 나름 힘쓰신 덕분인 것 같다. 너와 서방이 상견례하기 전날 외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는데 조기 2개를 엄마한테 건네주었는가? 결혼하는 건 너 한 명인데 왜 조기 2개일까? 격사돈을 맺게 될 줄은 모르고 난 또 혹시 내가 결혼을 2번 하는 꿈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서방과 결혼하지만 파투나고 내가 다시 시집가는 것을 암시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껐다는 것도 또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아,
너 정말 어렵게 결심해서 결혼하는데 괜히 그런 흉흉한 소리하며 찜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결혼해도 내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를 꽤 했던 것까지도 보면서 걱정되니까 혹시나 하고 더 말하지 못했어. 어쨌든 엄마의 꿈이 뜻밖인 것 같다며 저희 이웃이 늘어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 부부나 남동생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아주 잘 살고 있어. 겹사돈이 아는 인연이 우리 가족들에게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게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친정엄마의 지혜와 결단이 한몫했던 것 같고요.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